한겨울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정신없이 흩날렸습니다. 올해 63세인 혜숙 씨는 두툼한 코트를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했다는 큰아들 정호 녀석의 연락을 받은 지 2달째. 초대받지 못한 서러움에 마음이 쓰렸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이렇게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했어요. 시간 날 때 한번 들르세요. 정호의 그 한마디가 2달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진 씨의 목소리는 통화 내내 들리지 않았고 어쩐지 어색하고 차가운 느낌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겨우 도착한 아들의 집. 혜숙은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은지는 혜숙을 보고 잠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한데. 어려운 일이 아니면 내가 갑자기 와도 괜찮지 않니? 이사한 집은 좀 구경도 하고 싶어서 왔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새 집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어딘가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아들 정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근데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미안하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너희 집 참 좋구나.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죠. 근데 다음부터는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은진이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혜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투에서 예전과 달리 딱딱한 거리를 느꼈습니다. 은지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척하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혜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니? 은진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정호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꾸했습니다. 다 잘 지내죠.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한 날이라. 집에 일이 많아서요. 그래? 내가 무슨 방해라도 됐니? 정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은진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집에서는 좀 편히 쉬고 싶어 하거든요. 혜숙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정호와 은진의 차가운 태도가 걸려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탁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은진의 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혜숙이 직접 사준 가방이 아닌 화려한 명품 브랜드의 새 가방이었습니다. 은진의 친구가 그 순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게 그 명품 가방이구나. 진짜 예쁘다. 은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새로 산 거야. 요즘 이게 유행이라서. 혜숙은 참고 또 참아보려 했지만 속이 상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호야, 그 가방은? 은진이가 새로 산 거니? 내가 준 건 어디에 있니? 그러자 은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건 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정호는 거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은진이 스타일에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혜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솟구쳤지만 어떻게든 표정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좀 무례했구나. 그럼 이만 가마. 정호와 은지는 별다른 만류 없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선 혜숙은 홀로 눈보라를 헤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거야. 혜숙은 눈발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정호의 말투와 은진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무심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숙은 정호와 은진에게 다시 연락을 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호야, 어머니가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니? 정호는 조금 뜸을 들인 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요즘 좀 바빠서요. 길게 안 할게. 그냥 너랑 은진이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러지. 얼굴 보고 차 한잔 하면 좋겠다. 정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진이도 요즘 피곤한데. 알겠어요. 시간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호와 은진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해숙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억누른 감정을 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너희 바쁜 줄 알면서도 괜히 부탁했구나. 정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은진이도 주말에 쉬려고 했던 거라서요. 은진은 조용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해숙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정호야,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은진이가 가방 새로 샀더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나 보지. 은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주신 건 너무 감사했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해숙은 속으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고른 건데 내 마음에 안 들었다니 아쉽구나. 그래도 가방은 괜찮게 잘 쓰고 있지? 정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진도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 마음만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죠. 꼭 물건으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가방은 어디에 있니? 내가 다시 가져가도 좋겠다. 은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친구한테 줬어요. 어차피 제가 안 쓰는 거라서.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누른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다. 정호는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은진이도 그냥 자기 마음에 맞게 쓴 거잖아요. 어머니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해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니? 은지는 정호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정호 씨,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거 저도 알겠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해숙은 은진이 이 상황을 오히려 자신이 만든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해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며 해숙의 존재를 점점 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정호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내쳐지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해숙은 다시 한번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무표정한 얼굴로 해숙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호는 안에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은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냉랭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거실로 들어갔고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은진아, 내가 오늘은 너희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 정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우리도 바쁜데 간단히 하시죠. 그래, 간단히 하마. 그런데 내가 나에게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정호는 눈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제 가족이 생겼으니까 저도 그쪽에 더 신경 써야죠. 해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너는 내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구나. 정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께서 자꾸 과하게 관여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해숙은 그 말에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관여? 내가 뭘 그렇게 관여했니? 내가 너희에게 한 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학비 대주고 집까지 마련해줬던 걸 잊었니?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지금 저희한테는 저희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은진이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말을 들은 은진은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려웠는데요. 어머니께서 가끔 너무 집안일이나 우리 삶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해숙은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했던 말과 행동이 다 부담으로 느껴졌단 말이니? 은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찾아오시고 저희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면 저도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해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해준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는 다 부담이었겠지. 그렇다면 내가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만 묻고 싶구나. 정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료 어머니? 너는 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들로서 이게 옳은 태도라고 믿는 거냐? 정호는 해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은진이와 제 아이를 위해 사는 게 우선이죠.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해하마. 그런데 내 말이 맞다면 어쩌면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잘못된 거였나 보구나. 해숙은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 그날 밤 해숙은 홀로 앉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우리 집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미리 연락해라. 아무 때나 와도 내가 반길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 정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냥 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그런 규칙을 원했으니 나도 똑같이 지키고 싶구나. 요즘은 시대가 그런 거 아니니? 정호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더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호와 은지는 해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호가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근데 오면 내가 도와줄 일이 좀 있다. 집 청소도 해야 하고 물건도 옮길 게 있단다. 정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또 왜요? 저희가 가면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너희가 오는 김에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지.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혼자 하기가 어렵구나. 정우와 은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해숙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걸레와 청소기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너희 오랜만에 왔으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 정우는 어머니의 부탁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진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히 얘기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해숙은 은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쁜 줄 안다.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한 말을 기억하니?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했지?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부탁을 하고 싶구나. 은진은 표정을 굳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정호와 은진이 다녀간 뒤에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쏟아부은 자신의 희생과 정성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베풀었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쉽게 여기는 건가? 결국 해숙은 과거 자신이 정호를 위해 한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학비, 결혼 자금, 심지어 그들의 첫집 마련까지 도왔던 금액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금액이 꽤나 컸다는 것을 깨닫자 해숙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는 건가? 며칠 뒤 해숙은 정호와 은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호야, 은진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게 있어서 부른 거야. 정호는 어머니의 차분한 표정을 보며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요즘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왔던 건 알지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과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을 비교해보니 조금 서운하더구나. 은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다. 너희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정호는 어머니의 말에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너무 쉽게 대했던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해숙은 그날 대화를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침묵하던 시간이 길어지자 정호와 은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해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빴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그냥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내 일만 하려고 한다. 정호는 그 말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거리를 두시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해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심하다? 너희가 그동안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렴. 그게 얼마나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말이다. 며칠 후 정호와 은지는 해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듯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알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물어보니 솔직히 말할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은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부족했나 봐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도 보여야 하는 거란다. 나는 너희에게 그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나를 무시하지는 말았어야지. 정호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여겼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진이랑 얘기해봤는데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신경 쓰고 제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란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며 살기로 했다. 너희에게 베풀던 마음과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거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은지는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법이란다. 해숙은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뒤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점에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해숙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고 양보했어야 했다고 보시나요?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